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잠시 전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을 가진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김종인 위원장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지금 선대위에 가게 되면 앞으로 선대위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어떠한 갈등 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자신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의 한 말 그대로다라고 하고 내일 이제 본부장들 인선을 발표하겠다. 선대위 구성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할 경우에 자신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많은 갈등 요인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갈등 요인들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왜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 김종인 위원장이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한 것을 놓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신은 시간을 좀 더 갖고 한 이틀이나 사흘 뒤에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선대위 구성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신이 중간에 합류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신이 걱정하는 부분도 해결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합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뒤에서 돕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일 발표하게 될 본부장급 인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총괄본부장에는 주호영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총괄특보단장에는 권영세 의원, 홍보미디어본부장에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본부장을 겸임을 합니다. 직능총괄본부장에는 김성태 전 의원, 당무지원본부장에는 권성동 사무총장 이렇게 내정이 돼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수정 교수를 비롯해서 금태섭, 윤희숙 의원 등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제 착착 더 미룰 수는 없다.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를 놓고 정말 피로도가 크다. 정말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라고 한 만큼 이제는 흔쾌히 도우면 되는 부분이지 꼭 저렇게 또 조건을 달고 시간을 더 가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많은 비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사실은 대선 후보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20일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몸부림을 친다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바꾸겠다. 하루에 한 번씩 울고요. 하루에 한 번씩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여권의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 굳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봐야 됩니까? 정권 교체를 할 그 주역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기회를 주면 될 일을 저렇게 매일같이 울고 사과하고 저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로서는 빨리 선대위를 구성해서 적절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비난도 하고 피로도를 호소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를 더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장악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적정한 임무를 맡기는 선에서 이준석 대표 문제는 정리를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저녁을 계기로 해서 이제 거의 가닥이 잡혔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0일 동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밀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밀당을 되돌아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좌지우지하지 않느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저렇게 휘둘려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송원재 TV를 통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제 판단이 잘못되었나, 제가 팩트체크가 잘못되었나, 많은 부분들을 되짚어 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을 교정하고 생각을 교정해 가면서 분석을 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맥락입니다. 지난 20일 동안 윤석열과 김종인이 벌인 이 밀당의 맥락입니다. 김종인이 윤석열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김종인을 좌지우지해 왔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윤석열이 언론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 다음날 국회에 가서는 정당,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만들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통합해서 선거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부터 김종인 위원장과 오랫동안 많은 협의들을 해왔죠.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어떤지도 윤석열 후보가 잘 알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도 윤석열 후보가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공이라고 하면 됩니까? 먼저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주장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김종인 위원장이 사흘째인가 어느 방송사에 나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파리떼 이야기가 나온 게 그 대목입니다. 많은 파리떼들이 있다. 정리를 해야 한다. 선대위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선거운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아주 독하면서도 명료하게 메시지를 내죠.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밀당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형국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차곡차곡 하나둘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사실은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낼 수 있는 카드는 목리를 부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고자 했나? 해달라, 맡아달라고 요구해서 그렇다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다. 내가 뭐 전권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수 있다. 이거밖에는 무기가 남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대로 목리를 부리는 형국이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혀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형태대로 밀고 나갔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많이 제가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또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많은 얘기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런 많은 얘기들 중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뽑아내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제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선대위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근거들도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꾸려나가는데 일정 부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목리에 휘둘릴 수는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했던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도 사실은 권성동 사무총장을 시켜서 윤석열 후보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한 부분도
윤석열 후보의 적절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했어든지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고 총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형태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대선 후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일 동안 캠프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정권을 요구를 하면 대선 후보인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김종인 위원장의 귀에 들어가는 걸 노리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일 동안 김종인 위원장에게 휘둘린 것이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을 컨트롤해왔다. 사실은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 있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부분은 전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잘 컨트롤해왔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 그대로 지금 다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밀고 가고 있는 구도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적정한 원톱의 권한은 줄 테니까 선대위에 합류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마지막 최종 통보를 한 셈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합류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며칠 뒤에 합류하는 것도 참 우스워집니다. 이게 며칠 뒤에 합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선에서 돕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양은 우스워졌다라는 부분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활용할 가치는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없이도 선대위를 꾸려나갈 많은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신감도 충분히 얻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20일 동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절대 휘둘린 것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컨트롤해왔다. 윤석열 후보도 이제 마음의 정리를 모두 끝냈다. 당 안팎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고 김종인 위원장의 가치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제 송은재TV 댓글을 통해서도 제가 너무 김종인 위원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단지 선대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팩트에 많이 치중을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거에서 활용할 가치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